여러분들, 임영웅 한국대상음악상 첫 후보 입성이라는 기사 보셨죠? 아니, 우리 임영웅 씨가 도대체 어떤 상이길래 이제 겨우 첫 후보에 입성을 했느냐. 수상도 아니고 후보입니다. 이런 시상식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우리가 지금 임영웅 씨가 왜 첫 후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m 히어로 최우수 팝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대한민국 음악상 중에 그래도 굉장히 수준 있는 시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상식인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음악평론가, 기자, PD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2004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년이 가까이 가고 있죠. 이 음악상의 특징이 뭐냐?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모두 넘어서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창조적인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여타 시상식과는 달리 사업적 성과만으로는 이 시상식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수상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 독려하고 팬들끼리 경쟁시키고 이런 시상식과는 결이 다릅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적인 완성도와 성취도가 기준으로 됩니다. 그것으로 시상식하는 걸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덜한 아티스트들의 수상이 많았습니다. 보실까요? BTS, 방탄소년단도 최근에야 이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올해 음악인으로 방탄소년단이 선정됐다. 그만큼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은 콧대가 한없이 높습니다. 우리 시상식은 단순하게 대중적 인기만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자기만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고 예술성도 갖고 있고 이런 가수들에게만 시상하는 상이야 라고 어떤 선을 그었습니다. 일반 대중적인 시상식과 달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8회 수상자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청파 소나타 아십니까? 이날치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뜻돌, 들국화는 뭐 아실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날치는 알고 있습니다. 청파 소나타와 김뜻돌은 잘 모르겠습니다. 17회 수상자 한번 볼게요. 김옥희, 소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가수들은 알겠습니다. 16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양희은 씨 알죠? 양희은 씨 방탄소년단 압니다. 엘이라고 아십니까? 그만큼 한국 대중음악상은 엄청나게 후보를 선정하는데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콧대 놓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주류와 비주류가 혼합되어 있는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이 시상식에서 임영웅 씨가 후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임영웅 씨가 한국 대중음악상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중성과 예술성, 아티스트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임영웅 씨의 이러한 인기, 이러한 음악상을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로 20회를 맞았죠. 54명의 음악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발매된 음반과 음원을 대상으로 2개월간 선정한 장르 분야 20개 부문, 종합 분야 4개 부문의 후보와 공로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음반 후보에는 임영웅 I'm 히어로를 포함시켰고, 후보에는 빛과 소금의 히어 유고와 이찬혁의 에러, 장기하의 공중부양, 최백호의 찰나가 포함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경쟁을 할 대상은 빛과 소금, 이찬혁, 그리고 장기하, 최백호, 다양한 음악 색깔을 보이고 있는 후보들이 이렇게 임영웅 씨하고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후보에다가 정말 수상까지 하게 된다면 더 없는 큰 영광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보시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임영웅 씨가 모델로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인건비, 마케팅비가 상승한 이유 때문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사는요. 이게 뭡니까? 임영웅한테 돈 너무 썼나? 위메이드 플레이 작년 영업이익이 이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악질적으로 제목을 달아서 마치 위메이드 플레이가 임영웅 씨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쓰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기사입니다. 임영웅 씨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전년 대비 매출이 26.8%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긴 순이익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급감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위메이드 플레이의 영업비용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무려 400억 원 가까이의 인건비가 작년 대비 올랐고요. 마케팅 비용이 283억 원대입니다. 임영웅 씨의 모델료가 지금 283억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임영웅 씨가 하고 있는 이 마케팅 외에도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소셜 카지노 게임도 있습니다. 애니팡 페스타 물론 있겠죠. 그리고 자회사 설립도 했습니다.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게 된 이유가. 마치 무슨 임영웅 씨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이렇게 돈을 못 번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면 이런 어그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건지. 같은 기사라도 이렇게 제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TV 광고 매출 급감에 CJ E&M 영업이익이 53% 줄었다. 같은 기사예요. 같은 보도자료 기사입니다. 매일경제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자, 뉴시스입니다. CJ E&M 4분기 영업이익 66억 원.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대 실적을 냈다. 같은 기사인데도요. 최대 실적이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가지의 자료를 보고 두 가지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한 그런 악질적인 기사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기분 좋은 기사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불쾌한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분기별로 음악 부분 매출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습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수 임영웅의 월드 투어라는 겁니다. 1715억의 매출을 이뤘고 그 중에 영업이익이 164억 원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최대 톡톡한 효자는 가수 임영웅의 월드 투어. 이게 CJ E&M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자, 뉴시스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영화 부분 매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음악 부분 매출을 이야기했는데 1715억의 매출을 이뤘고 그 중에 영업이익이 164억 원. 그 중에서 최대 매출을 이끈 가수 임영웅의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CJ E&M 같은 경우에는 임영웅 씨가 얼마나 소중한 컨텐츠일까요? 얼마나 핵심적인 사업의 키워드일까요? 지금 이 기사도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읽은 것만 해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3번 정도 비슷한 이런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임영웅 씨의 파워와 실적을 자랑하는 그런 수치이죠. 이렇게 위메이드 플레이 같이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빌려 쓰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는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들 걸러서 읽으십시오. 걸러서. 이런 거는 정말 조회수를 유도하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는 여러분들 머리에서 지우고 기분 좋은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영웅시대 이렇게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독거노인 대상으로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요즘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께서 파견을 나가서 첫 번째 인명을 구조했다. 이렇게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에서. 정말 우리나라 분들 따뜻하신 분들 너무 많고 인터넷에는 또 터키인들을 도와주자라고 모금 활동도 아주 열심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저는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따뜻한 선행에
마음이 눈 녹듯이 막 사르르 녹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여러분들 봉사하는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이 따뜻한 마음이 담기셨는지 이 영웅시대 여러분들 이 마스크 쓰고요. 혹여나 머리카락 떨어질까봐 이렇게 2건 다 쓰시고요. 위생장갑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누구 하나 불편한 게 없으신지 잘 배식은 드시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이런 분들의 따뜻한 시선 느낄 수 있었고요. 밥을 하나 갖다 주더라도 여러분들 식판을 갖다 주더라도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갖다 주는지 자세가 또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반찬을 놓는 그런 막 그 태도 있잖아요. 막 탁탁 기분 나쁘게 내려놓는다든지 말투 하나 이런 거에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잖아요. 돈을 내고 먹는데도. 여기는 그런데 부산 영웅시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배식을 해주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근데 이 중앙에 계신 이분 보십시오. 얼마나 두 손으로 이분 드시기 편하게끔 배식판을 이렇게 돌려놓습니까? 누가 봐도 그냥 보여주기시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그런 봉사의 현장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있었는데 이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봉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사진 한 장에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글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 하우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강희롱 선배가 기사를 썼군요. 각종 기부와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면서 팬덤 문화에 귀감이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